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강한 투지를 지닌 사람이 더 성공하는 이유는 자신이 해낼 것이란 걸 굳게 믿기 때문이죠. 노력파 배우 소피아 로렌의 말입니다. 꿈을 가진 청춘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 더 뛰어난 재능은 없습니다. 배우려는 청춘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이 대학생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의 꿈을 이뤄주는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합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3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33회 1부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그 시작점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상황부터 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이제 터키 제국이 붕괴하고 영국이 이제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은 이제 위임 통치, 신탁 통치를 하는 거죠. 사실까 위임 통치를 하죠. 이제 위임 통치를 하는데 그 위임 통치 초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냐면 유대계를 임명을 해요. 유대인을 임명을 해요. 네. 초대 장관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밀약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정착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건국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아랍인들도 공수표를 받았는데. 그렇죠. 가만히 안 있죠. 원래 또 이게 이제 아랍인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2000년 후에 이게 이제 여기가 우리 조상의 땅이야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황당하죠. 네, 그렇죠. 아랍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같으면 우리도 저기 만주 가가지고 고구려 땅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온통 난장판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런 역사를 식으로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 어쨌든 이제 아랍인들이 이제 자기들은 현실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고 이미 살고 있고 또 계속 부족이나 국가가 유지되어 왔다가 뭐 점령당했다가 뭐 어쨌다가 막 이런 걸 겪어왔고. 네. 근데 그냥 이제 밖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착촌을 건설을 하고 그 나라를 건국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금 이제 뭡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 뭐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스라엘보다는 지금 문제는 예루살렘이 문제예요. 네. 예루살렘이 문제예요. 왜 예루살렘이 더 문제냐면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걸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기다 세웠냐면 예루살렘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은 다른 종교 이슬람교 입장에서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죠? 마호메트죠. 마호메트가 그 영적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하룻밤새 날아가 가지고 그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부터 예언자들 있잖아요. 네. 예언자들을 전부 이끌고 가서 그 하늘의 계시를 받은 그런 성전이 있죠. 이슬람 성전이. 이슬람들 메카죠. 네네. 메카고 또 또 하나 있지 뭐죠? 메디나가 후시드 뭔가 하나 또 두 번. 예루살렘이 세 번째 성지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승천을 해요. 마호메트가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하룻밤새 그러니까 영이 날아가서
영이 누가 이슬람교신가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슬람교를? 제가 이제 직업이 연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순식간에 조사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근대 그 문제가 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제가 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서로 이렇게 아랍인들이나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른 데다가 세웠으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문제가 그거에 보니까 처음에 영국이 이스라엘한테 앙골라에다가 네. 그 어떤 애가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앙골라면 아프리카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다 세웠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근데 사실 예루살렘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2000년 동안 국가를 이루면서도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이나 어떤 문화나 전통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한 게 예루살렘을 하나의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한 성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 가서 세우려고 적과 하겠죠.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교회 나가세요? 그냥 워낙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걸로 그게 사실 구약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인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슬람의 3대 성지의 하나이고 더더군다나 거기는 자기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었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원래 국가가 있었고 자기들의 부족 국가가 있었고 되게 이제 아랍 그쪽 지역은 부족 국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방 국가도 부족들이 모인 국가예요. 쿠웨이트 같은 것도 부족과 한국이에요. 사우디도 부족과 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서로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싸움이 이제 격렬해지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렇게 심각한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분화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랍인하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근데 이제 유대인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 나라를 세우는 게 일단 급하니까, 어쨌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준다라고 하면 찬성이다. 라고 하고, 아랍인들은 이게 내가 살던 내 땅인데 누구한테 이 땅을 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들 나가고 얘네들한테. 그리고 나는 영국한테서 공수표를 이미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나도 영국한테 공수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은 그걸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랍인이 결사 반대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랍의 반란이 일어나요. 영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분할을 제안을 하니까 이렇게 격분을 해가지고 아랍인들이 그래서 아랍인은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무마하려고 영국이 이제 계속 세계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와요. 이주해서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그걸 막으려고 이제 영국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주자들의 토지 거래를 이렇게 토지 구입을 못 하게 하는 제한을 하는 법을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미 이제 공수표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가지고 양쪽에 대해서 다시는 이렇겠네요. 아랍인도 영국은 더 이상 안 믿고 영국말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고 유대인들도 영국에 대해서는 이제 또 안 믿고 그래서 둘이 이제 양쪽에서 서로 이제 더 피튀기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영국이 중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손을 쓰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손을 떠난 것 같은데요, 이때. 네, 그런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나치가 유대인 대학살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학살을 피해가지고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피난 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지만은 영국이 이제 일단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걸 막는 이민 제한법은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했는데 뭐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뭐 하기는 힘들었겠죠. 어쨌든 이제 당장에는 지금 나치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그 영국 편 들어가지고 의용군 우리 같으면 이제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독립군 편성해서 싸우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도 그런 의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담을 해서 싸워요. 영국 편을 이렇게. 2차 대전이 딱 이제 끝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나치가 이제 패전하고 이제 승전국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고 이제 영국은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어 버려서 이제 팍스 브리테니카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가 돼서 완전히 이제 미국 주도가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공동으로 그 나치 수용소에 그 수용됐던 아우슈비츠는 이런 이렇게 수용됐던 그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어디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들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른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집단 린치를 가해서 그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바라보는 시선도 이렇게 상당히 거기에 이제 물들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호감이. 예, 비호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럽 대륙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다시 산다라고 하면은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쉽게. 그다음에 산다라고 그래도 다 뺏겨버렸는데, 예, 다 뺏겨버렸는데, 무슨 수로 가서 사냐, 이거예요. 못 살죠. 그 다음에 거기도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난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영국은 이제 그 미국 제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를 하죠. 예, 거부를 하고 계속 지금, 왜냐면 영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그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영국에 대해서 싸우겠네. 발끈하겠죠.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유대 과격파들이 이제 대영국 투쟁을 또 막 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도 다 부서지고 영국 자기도 이제 재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나 몰라. 기권. 얘들 알아서 하고 출구 전략 가동해가지고 빠져나갔네요.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리고. 발 뺐어.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뭐가 또 생겼나요? UN 연합. 유엔이 생겼죠. 국제연합이. 근데 국제연맹하고 국제연합은 뭐가 다른가요? 국제연맹은 그냥 권고만 하지 어떤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제재나 어떤 그냥 액세서리 역할만 머물렀다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연합은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제 제도를 만드는 상임이사국을 안보리를 만들어요. 안보리를 만들고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이른바 이제 그 유엔 연합군을 창설해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가지고 두드러 팰 수 있는 이런 강제적인 수단을 이렇게. 근데 그것도 또 실질적인 구속력이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렇죠. 만장일치제로 하죠. 근데 이제 이게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미소 냉전으로 팍 이제 갈라지면서 사실은 이제 그 강제력을 이렇게 국제연합 유엔에 이제 강제력을 부여를 했지만 미소 냉전으로 갈라지면서 이게 그 안보리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가 무력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국제연합이 생겨서 영국이 이제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합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분할해가지고 이제 유대인 국가하고 아랍인 국가를 설립안을 이렇게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양쪽 다 이제 특히 아랍인은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이미
아까 1930년대에도 그런 영국이 제안을 했는데 아랍인의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강력히 반발을 하니까 네.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건국을 하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건국을 했네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텔아비브를 네. 중심으로 해서 그게 건국을 하고 텔아비브를 이제 수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세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제 이 국가를 세웠다라고 선포를 하니 황당한 아랍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네. 바로 공격을 하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또 그 평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군인들도 없었을 거고. 네, 하여튼 그 국가를 이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준비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한 3만 명 정도? 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는 어떤 그 병력이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의용궁도 있었고 그러네요, 또. 하니까 뭐 한 3만 명 정도 병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 딱 나라를 세웠다고 하니 아랍권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바로 공격을 했죠. 그게 1차 중동전쟁이에요. 1949년에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아랍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용군 중심으로 있던 민병대나 의용군 중심으로 있던 이제 군대 그걸 전투 세력을 이제 정식 이제 군대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국제 유엔이 또 중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야, 니네들 인종적도 같은 인종이고 종교만 다르고 네. 그런데 왜 싸워? 서로 이렇게 연방제로 해서 이렇게 자치제로 주문하면 이렇게 연방제로 해서 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연방제요. 예, 제안을 하죠. 근데 이거 연방제 제안을 하는 거나 분할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히죠. 둘 다 안 받아들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나 유엔에서 파견한 특사를 이스라엘 과격파가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무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중동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전쟁이라 해도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지 불과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4년 지났네요. 예, 4년. 전쟁을 해봐야 그 아랍 국가들이 무슨 무기가 얼마나 있을 거면, 네. 뭘 또 이렇게 말 타고 낙타 타고 칼 들고 가서 하는 게 거의 뭐 이런 수준에 가깝지 않았나 뭐 이렇게 그 당시는 상황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국력도 이렇게 없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나라 세우자마자 전쟁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바사바 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정전을 하고 그다음에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하고 이제 휴전 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인정해준 꼴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못 이기니까. 예.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건 내 땅이 하고 선을 치니까 거기에 살던 아랍인들이 다 쫓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의 재산들, 이스라엘이 딱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야. 라고 하니까는 다 이제 아랍인들을 내쫓아내고. 재산도 뺏겼네요. 예, 재산도 뺏기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다 몰수를 한 거야. 어떻게 했어요? 뼈에 사무치죠.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 쪽에 살던 이제 아랍인들이 자기 모든 그 삶을 빼앗겨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집트가 이제 가자 지구에다가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고 요르단은 이제 요르단 서안 지구를 이제 이렇게 자국 영토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49년에 이제 국제 유엔에 가입해서 이제 정식 국가로 이제 승인을 받죠. 근데 이제 1956년에 이집트의 그 나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하죠. 네, 원래 이거 영국 아니었습니까? 예, 프랑스 건가? 예. 이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제 수에즈 운하를 침공하죠.
국유화를 딱 선언을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이집트가 거의 이제 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미국이 이제 중동 석유를 그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석유가 이제 미국 에너지의 또 관건이었 목숨줄이었으니까 네. 중동에서 이제 석유를 못 들여오면은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 침공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를 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수에즈나 국유화가 되죠. 예, 되고 이제 정전을 하죠. 그래서 2차 중동 전쟁이 거기서 끝나요. 1967년에 이제 이집트가 그 골란 해협을 봉쇄하면서 그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골란 해협이 어디냐면 이게 6.1 전쟁이죠. 6일 만에 예, 끝났다고요. 6일 만에 끝난 6.1 전쟁이죠. 이게 그 골란 고원 해협이 어디냐면 그 아프리카 쪽엔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고 저쪽 중동이 이제 그 시나이 반도고 시나이 반도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뭐 이제 지금 이쪽 요르단이 있고 뭐 지금 현재 지금 하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하고 이쪽 시리아 반도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석유 탱크들이 지나가는 홍해가 있죠. 네. 그래서 중동 전쟁 때 뭐 기뢰 설치하고 막 하고 뭐 제거하고 하는 그 지역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쪽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제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 네. 쪽이고, 그러니까 이 골란고원이 어디냐면은 그 시나이 반도 밑에 그 이쪽 홍해 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마주 보는 그 지역에 있어요. 네. 어쨌든 거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습 공격을 해요. 3차 중동 이렇게 이집트가 골란고 봉쇄하니까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확 먹어버려요. 시나이 반도 쪽이 이제 가자지구까지 해가서 이집트 영토였는데 확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시리아한테서는 골란고원을, 이게 다 시리아 거예요. 골란고원을 빼앗고, 요르단한테서는 이제 그 에루살렘의 쿠시가지를 동해 에루살렘을 이제 뺏어와요. 그 다음에 그 요르단강 서안을 이렇게 탈취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는 그 에루살렘 서쪽 에루살렘만 이스라엘이었어요. 서쪽 에루살렘만 이스라엘. 동쪽 에루살렘은 요르단 거였어요. 3차 중동 전쟁을 하면서 요르단한테서 동쪽하고 이제 그 요르단강 서안까지를 싹 뺏어버려요. 보면 이스라엘 중동 전쟁 하면서 계속 이기면서 여기저기 네, 땅이 그래갖고 특히 그 전쟁하기 3차 중동 전쟁하기 전에 3배 반으로 늘어나. 땅이. 그러니까 건국한 지 지금 한 20년쯤 지났으니까 전쟁 일어나기만을 바라면서 계속 힘을 축적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연합이 이제 그 안보리 결의를 해가지고 242호를 만장일치로 해서 이스라엘이 뺏은 땅을 전부 다시 철수하고 돌려줘라 이런 결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거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안 지키죠. 그다음에 그 꿈에 그리던 그 조상들의 땅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그쵸. 그걸 포기를 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흐름은 그렇게 된.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팔레스타인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이제 48년에 국가를 세우니까. 그러니까 1950년에 그 1차 중동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이른바 우리가 그 아라파트 의장 많이 들어봤죠? 피에로 의장. 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라파트가 이른바 이제 그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이제 정당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집트라든지 아랍 제국 이렇게 연합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설치를 해요. 피에로라는 걸 만들어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러니까 형제 국가들이 형제다 이거예요. 같은. 그래서 피에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피에로의 그 아라파트가 의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격하게 이제 대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피에로 본부가 어디 있냐면은 거점이 요르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동쪽 쪽이 네. 동쪽에 있다 그랬죠. 한국 쪽을 바라보는 쪽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자꾸 이제 그 피에로를 이제 그 아라파트 피에로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뿌리를 뽑겠다라고 그 거점을 두드러 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예. 그 거점이 요르단에 있으니까 요르단을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이 이제 내전 상태에 빠지죠. 이렇게 요르단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73년에 그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아랍권에서는 이런 이제 이른바 그 피에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에로하고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하고 이집트가 지금 이제 공식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뭐랄까요 대항 세력으로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73년에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집트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 밑에가 있고 지금 이제 그 이쪽 시나이 반도를 뺏겨버렸으니까 가자지구하고 이집트한테 이렇게 악에 바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을 뺏겼으니까. 이스라엘한테 뺏겼으니까. 그다음에 그 시리아는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다 그랬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위쪽에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레바논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위아래에서 협공을 하면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4차 중동 전쟁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3차 중동 전쟁 때는 완전히 개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교훈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4차 기습 전쟁 할 때는 이스라엘도 허를 찔렸어요. 그래갖고 깊숙이 당했어요. 침공당했어요. 당했다가 이제 반격에 나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전선을 밀어붙였죠. 그래서 또 이제 유엔의 안보리가 그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4차 중동전쟁을 수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나이 반도, 하고 그 다음에 뺏겼던 거, 3차 중동 뺏겼던 거 다시 이제 돌려받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라는 사람. 근데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합니다. 이제 4차 중동전쟁 일으킨 대통령이 맞나요? 아니면 그 후임 대통령인가요? 아니, 그 대통령이죠. 본 장본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고 하니까 이제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사다트 대통령하고 당시 이스라엘 총리 수상이 백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인 수상을 미국으로 불러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걸로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 이참에 그냥 화끈하게 한번 또 이렇게 서로 합의해가지고 평화를 정착시켜라.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는 걸 해요. 이스라엘이 점령지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아랍권의 자결권도 인정을 해줘라. 예.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이렇게 했고 이제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지금 떠돌이 상태니까.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쓰니 간에 좀 이렇게 이제 안정을 시켜야만 평화가 정착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과격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반면에 이쪽 팔레스타인 쪽은 이제 뭐 좋아하겠죠. 예,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은 찬성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간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에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또 팔레스타인이 반대를 해요. 너무 이스라엘 입장을 반영을 많이 했다라고. 예. 그래도 사다트 대통령이 또 이슬람 과격파한테 암살을 당해버려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암살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 보면은 그 평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초에 이렇게 막 모사드하고 또 뭐 이렇게 아까도 이제 그 뮌헨 올림픽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단체가 그 올림픽 선수촌 침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선수들을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주의가 폐쇄적으로 가면
테러로 가요. 전쟁으로 가요. 네. 테러나 전쟁으로 가요. 민족주의가 폐쇄적으로 가면. 민족주의가 개방적으로 가면 다양성하고 국제화 글로벌리즘으로 가요.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예.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게 그 자기 민족의 어떤 극단적인 우월성이나 어떤 선민사 의식이나 이런 폐쇄적인 형태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 같은 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다 그 폐쇄적인 민족주의하고 그 전체주의예요. 예.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돼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돼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전체주의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폐쇄적인 민족주의하고 이 전체주의,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그러니까 국가 집단주의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의 초강대 슈퍼파워 하나가 되고 이제 2000년 이후에 글로벌화되고 세계가 많이 확 바뀐 상황에서는 어떠냐? 지금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뭐로 변하고 있죠? 인종주의로 바뀌고 있죠. 트럼프가 민족주의를 주장합니까?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뭘 또 이렇게 합니까? 전체주의였는데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돼야 된다라는데 지금 뭡니까? 고립주의예요. 보호무역. 예, 고립주의예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그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주의, 인종주의하고 고립주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민족주의하고 전체주의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어요. 네. 그럼 지금의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하고 고립주의는 뭘 일으킬 것인가? 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나요? 테러나 뭐 이런 게 좀. 네. 일단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네. 테러가 빈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종주의가 또 그 민족주의 지금은 이렇게 인종주의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주의, 종파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주의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그 혼란을 이야기할지는 좀 이제 인종주의랄까 어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중동 문제도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이죠. 네. 종파주의죠. 네. 이게 지금 국지전을 계속 반복되어 왔고, 국지전을 1차, 2차, 3차, 4차 국지전을 반복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런 국지전이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테러로 변모하고 있고, 이 테러가 전부 이렇게 자살폭탄인데 이게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종파주의예요. 네.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뭐 이런 IS 이슬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파주의를 빙자한 테러죠. 근데 이게 큰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사실 인종주의나 뭐 차별주의나 종파주의가 지금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미 이거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부활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되짚어봐야 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기가 지금 나누다 보니까 또 30분 넘게 너무 길어져서요. 한 번 더 조금 더 뒤에 남은 이야기들은 또 다른 회차로 몰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3회 2부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갈등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3회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3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